버는 것만큼이나 쓰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한평생 모으신 피 같은 돈 말이에요. 밉든 곱든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천륜이라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안 되시는 거 잘 압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뒷바라지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차가운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했어? 참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소리지만 지금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돈을 안 쓰면 야박하다고 원망 듣고 또 모든 걸 다 퍼주면 정작 내 노후가 무너져 굶어 죽습니다.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도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할까요? 이건 자식이 유독 못돼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저지른 어떤 치명적인 착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내 피 같은 돈과 노후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고 싶으시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마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실 겁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2023년도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46.1%였다고 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조사해 보니 42%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몇십 년을 이어온 가치관이 이렇게 빠르게 바뀐다는 이야기인데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함께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 30대였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요즘 애들 버릇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양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자동으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주고받음을 전제로 한 일종의 거래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키우는데 당연히 돈이 들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나를 책임져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부모에게는 당연한 인과관계가 자녀에게는 강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저게 옳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노후 자산 관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녀에게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다가 노후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어느 기사에는 이런 뼈아픈 표현이 실렸습니다.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찔끔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웃프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 조금씩 주자니 끝이 없고 다 내주자니 정작 내 노후가 없어지는 상황.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캥거루 자녀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도 계속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부모가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자녀가 손을 벌릴 때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그런데 그 마지막은 좀처럼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모의 노후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것, 이 둘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손주에게 돈을 주는 조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사례,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뛴 증여 건수가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3조 8천여억 원인데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건당 약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3건 중 2건 정도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돈을 주는 시대. 이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준 조부모는 자연스럽게 손주의 양육에도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지. 실제로 조부모가 육아를 도와주는 이른바 황혼 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훈육 방식에 조부모가 개입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는 먼저 역할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누가 훈육을 하고 누가 지원을 하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걸 먼저 정하지 않은 채 돈부터 오고 가면 결국 남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갈등이라고 합니다. 돈은 줬는데 사랑은 전해지지 않고 대신 권리 다툼이 시작되는 것. 이게 요즘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 이것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 생활비에 대해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과 자녀 세대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 사이에 무려 63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같은 부모의 노후를 두고도 두 세대가 서로 다른 숫자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가 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이른바 용돈으로 받는 금액이 월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편하고 존경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부양의 의무는 옅어지고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다 주고도 남는 게 없고 손주에게 준 돈은 때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돈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씁쓸하고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할 때 그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후회 없는 노후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첫째, 내 노후의 마지노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넘겨주지 않는다. 둘째, 자녀에게 돈을 건넬 때는 보답이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당당한 독립과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담백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돈으로 얽힌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노트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